다음은 471번인데 471번부터는 생태학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엮었습니다. 먼저 471번을 보면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먼저 개체들이 모이게 되면 이것은 앞에 수업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체군이라 한다 했습니다. 개체군은 이때 생식은 유성생식을 의미합니다. 현재 생식이 가능한 개체의 무리를 개체군이라 합니다. 같은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개체군들의 집합을 군집 혹은 군락이라 합니다. 이 군집에 무기염류에 대한 환경 요소에 대한 것이 더해지게 되면 생태계가 됩니다. 생태계들이 모이게 되면 경관이 되게 되고 경관이 모이게 되면 생물권, 생물군계가 되게 됩니다. 군집은 개체군의 집합을 군집이라 하면 생태계는 군집에 생물적 요소에 무생물적 요소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태계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체군들의 집합을 생물군집이라 한 것입니다. 이 생물군집을 둘러싸고 있는 빛이라든지 혹은 물이라든지 혹은 토양이라든지 혹은 온도라든지 혹은 산소라든지 혹은 CO2라든지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의 합을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라 합니다. 특히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이와 같은 토양 속에 무기염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구조를 얘기를 할 때는 생물군집이라 하기도 하고 생물적 요소라 합니다. 생물적 요소는 독립영양생물인 생산자, 다른 생물을 먹고 살아가는 소비자, 죽은 사체를 분해시키는 것을 분해자라 합니다. 생산자는 독립영양생물들을 생산자라 하면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는 것을 소비자라 하고 분해자는 죽은 사체를 분해하는 것이 분해자가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분해자는 종속 영양 생물에 속합니다.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기환경, 무기염류,
이것은 무기물들에 대한 총칭입니다. 여기에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빛 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 복사선. 이것이 생태계의 구조가 되게 됩니다. 생태계의 기능은 에너지는 생태계 내부로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뒤에 문제에서 그림이 나오지 싶은데 그건 뒤에서 다시 여기 보게 되면 생태계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는 생산자로 들어오게 되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통해서 생태계 밖으로 에너지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흘러간다라고 해서 에너지 흐름이라 하고, 물질은 생태계 내에서 계속 순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은 물질 순환이라 합니다. 이것이 생태계의 기능이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가는 무생물적 환경에서 생물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동화가 되게 됩니다. 나는 생물 부분에서 무생물적 환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가는 무기물이 유기물로 전환되는 과정이면 나는 유기물이 무기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1번에) 개체군 A는 두 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정의에 위배됩니다. 개체군들의 집합을 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체군은 한 종에 속하는 개체들 중에 현재 생식이 가능한 것들을 개체군이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다가 되게 됩니다. 얘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것이니까 답은 1번이다. 2번에 생물 군집의 구성 요소는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로 구성이 되게 된다. 참이다. 3번에 강수량이 감소해서 옥수수 생장이 저해되는 것은 가에 해당한다. 강수량이 감소해서 옥수수의 생장이 저해된다가 되는 것이니까 환경이 생물 군집에 미치는 효과가 되게 됩니다. 참이다. 4번에 지하유류에 의해 바위의 토양화가 촉진되는 것은 얘는 생물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니까 생물이 환경에 주는 영향, 나라 하면 되겠습니다. 5번에 곰팡이는 생물 군집의 구성요소 중 분해자에 해당한다. 곰팡이는 죽은 사체를 분해해서 흡수해서 살아가는 것들이니까 분해자의 가장 주된 것이 곰팡이가 됩니다. 다음 472번에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얘는 상호관계, 상호작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이것은 각각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 중 하나이다. 얘는 개체군 A가 B에게 주는 영향, 개체군 B가 A에게 주는 영향이니까 얘는 상호작용이라 하면 되고, 이것은 비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생물에 대한 작용, 이것에 대한 생물의 반작용으로 보면 되겠지. 1번에 기억은 상호작용이다. 참이다. 2번에 기러기가 집단으로 이동할 때 한 마리의 리더를 따라 이동하는 현상, 리더제라 합니다. 리더제는 얘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즉 하나의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에 주는 영향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개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옳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3번에 기온이 낮아져서 나뭇잎에 단풍이 드는 것은 기온이 낮아져 나뭇잎에 단풍이 드는 것이니까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효과, 니은이 되겠지. 4번에 일조 시간이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또한 마찬가지 환경이 생물에 미치는 효과가 되겠지. 5번에 지렁이가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주는 것이니까 얘는 지렁이가 토양의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주는 영향이 되겠지. 디귿에 해당이 되게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번 그림은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 중 하나이다. 점선에 대한 것은 유입과 유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것이니까 에너지가 되겠지. 에너지의 유입은 주된 것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가 유입되게 되면 이 에너지가 호흡 과정을 통해서 생태계 밖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생산자에서 에너지는 1차 소비자로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2차 소비자에서 3차 소비자로 이렇게 에너지나 영양소가 이동하는 길을 영양단계라 합니다. 위에 있으면 상위 영양단계가 되고 밑에 있으면 하위 영양단계가 되게 됩니다. 이들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사체에 대한 에너지는 분해자로 갑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단어는 분해자가 되겠지. (1번에) A는 물질 순환을 나타낸 것이고 B는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실선이니까 실선은 생태계 내에서 계속 순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A에 대한 것은 물질 순환이라 하면 되고 점선에 대한 것은 유입되고 유출되게 됩니다. 에너지 흐름이라 하면 됩니다. 참이다. 2번에 일반적으로 1차 소비자보다 생산자에서 생물 농축이 많이 일어난다. 아마 뒤에 문제에서 나와 있을 것인데 이 영양 단계에 따른 개체 수나 혹은 생물 양이나 혹은 에너지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은 막대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생태 피라미드라 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개체수에 대한 것은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에 대한 것은 생물량 피라미드, 에너지에 대한 것은 에너지 피라미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여기로 가고,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로 가고,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로 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농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에서 생물 농축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상위 영양 단계에 있을수록 생물 농축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3번에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 생태계 내로 유입되고 호흡을 통해 생태계에서 유출된다. 그렇지. 이것을 에너지 흐름이라 한다. 4번에 대부분의 물은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 생태계 내에서 순환된다. 물은 증발을 통해서 기화가 되게 되면 수증기들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응결이 되어 가지고 빗물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리적인 변화를 통해서 기화, 액화를 통해서 기화, 증발과 액화, 물이 내린다 해서 강수라 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강우라 하고 눈이 내리는 것을 강설이라 합니다. 전부 물리적인 변화이다. 5번에 산림 훼손과 화석 연료의 사용은 탄소의 정상적인 물질 순환을 방해한다. 산림을 훼손시키거나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인간의 활동입니다. 이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의 자연스러움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순환을 방해한다. 참이다. 개체에서는 일반적인 개체와 다른 비보편적인 특징, 비정상에 대한 것을 질병, 병이라 합니다. 생태계에서는 비정상, 비보편적인 것을 오염이라 합니다. 생물에서 안정성에 대한 근거는 구조적인 다양성과 기능적인 평형 상태에 그 근간을 둡니다. 구조적인 다양성에 대한 것은 생물 다양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크면 클수록 생태계의 안정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유전자 다양성, 말 그대로 유전자의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적은 것보다 유전자가 많이 있는 것이 다양하다. 이때 유전자 다양성에 대한 것은 주된 것이 하나의 유전자 좌에 대립 유전자의 수가 많다.
종다양성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종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종수가 적은 것에 비해서 종수가 많은 것이 종다양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생태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종을 B종이 먹고 B종을 C종이 먹고 C종을 D종이 먹습니다. D종은 C종만 먹고 C종은 B종만 먹고 B종은 A종만 먹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먹이 사슬이라 합니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먹이 거물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것이 보다 더 복잡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태계 다양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상의 식물 군집에서는 키가 큰 것들을 교목이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 즉 헬기를 타고 날아가다가 아래쪽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대로 이것을 수관층이라 합니다. 얘는 볼관이고 나무 숫자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나무라 해서 수관이라 합니다. 이 교목보다 키가 작은 것을 아교목이라 합니다. 아교목보다 키가 더 작은 것을 관목이라 합니다. 관목은 볼관의 나무목입니다. 얘는 나무수의 볼관입니다. 차이점이. 수관은 위에서 본다는 뜻이고, 이때 관목의 관은 옆에서 보는 것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내 눈에 나무의 끝과 끝이 다 보이는 것을 관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m보다 키가 작은 것들을 관목이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을 아관목이라 합니다. 아관목은 대략 사람의 키높이 정도인 것을 아관목이라 합니다. 1m 미만인 것을 초본층이라 합니다. 이것을 군집의 계층 구조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생태계 내에 식물들이 초본도 있고 아관목도 있고 관목도 있고 아교목도 있고 교목도 있으면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하다. 생태계 다양성이 크다. 생태계가 복잡하다. 소나무 숲의 경우에는 소나무와 아래쪽에 일부 풀 몇 가지만 살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뻥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하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성이 작다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위에서 그대로 바라봤을 때 색깔이 획일되다. 그러면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숲을 위에서 보게 되면 전부 녹색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화렵수림에 가서 위에서 보게 되면 가을에 단풍이 들게 되면 울긋불긋이니까 색깔이 다 다르다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복잡하다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생태계 다양성이라 합니다. 평형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은 유입이 되게 되고 나가는 것은 유출이 되게 되면 유입과 유출에 대한 것이 일치한다라면 그러면 이 생태계의 에너지량이든 물질량이든 일정하게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것이 안정하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과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일치한다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생물 부분의 전체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에너지 흐름에 대한 평형 상태가 되게 됩니다. 무기 환경으로부터 생물 부분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량과 생물 부분에서 무기 환경으로 빠져나가는 영양소의 양이, 영양소 말을 실수했다. 무기 환경에서 생물 부분으로 들어오는 물질의 양과 생물 부분에서 무기 환경으로 빠져나가는 물질의 양이 일치한다라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생태계 내에 물질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산림이 훼손이 되거나 화석 연료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는 산림을 훼손시켜 버리게 되면 이 산림을 구성하고 있던 물질들이 비가 오게 되면 씻겨 내려갑니다. 이것을 용탈이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생태계 밖으로 유실되어 버리니까 생태계 내의 물질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해서 탄소를 태우게 되면, 그러면 원래는 땅 속에 매장되어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와 버리니까 대기의 CO2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보편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인간의 활동이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374번에) 474번에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A에서 D의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이다. A에서 D는 각각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생산자 중 하나이다. 그러면 D가 생산자가 되고 생산자를 먹고 살아가는 C가 1차 소비자가 되게 되고 1차 소비자를 먹고 살아가는 B가 2차 소비자가 되게 되고 2차 소비자를 먹고 살아가는 A가 3차 소비자가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에 대한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100이 되니까 10%가 됩니다. 나에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000분의 150이 되니까 15%가 되게 됩니다. 1번에 A는 1차 소비자이다. A는 1차, 2차, 3차라 해야 되겠지. 옳지 않다. 2번에 가에서 C의 에너지 효율이니까 C의 에너지 효율은 10%라 해야 되겠지. 20%라 했으니까 옳지 않다. 3번에 가에서 B의 에너지 효율, B의 에너지 효율이니까 20%가 되겠지. C의 에너지 효율보다 높다. C가 10%이니까 B가 C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높다. 참이다. 그래서 보통은 영양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4번에 가의 D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고 일부는 A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앞에 있는 문장은 좋으나 뒤에 있는 문장은 안 됩니다. 3차 소비자나 2차 소비자나 1차 소비자나 생산자에 대한 사체들은 전부 분해자를 통해 가지고 무기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5번에 나에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나의 경우에 1차 소비자는 15%, 2차 소비자는 150분의 25, 3차 소비자는 25분의 6이니까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효율은 증가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번 보기는 안정적인 생태계 ASC의 생물 양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얘는 생물 양 피라미드이어야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피라미드는 이것 때문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생산자의 에너지가 되었던 혹은 영양소가 되었던 생산자의 에너지 영양소는 1차 소비자를 거쳐서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갑니다. (1차) 소비자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체를 통해서 죽게 되면 이 죽은 물질을 통해서 분해자로 갑니다. 물론 1차 소비자의 사체도 2차 소비자의 사체도 3차 소비자의 사체도 최종적으로 분해자를 통해서 무기 환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 이동 경로와 생산자에 대해서 이 이동 경로와 이 이동 경로에 대한 것을 비교하고자 할 때 노란색에 대한 이동 경로를 초식 먹이 사슬로 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초식 먹이 사슬로 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붉은색에 대한 이동 경로는 분해자로 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초식 먹이 사슬로 이동하는 것이 분해자로 이동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작아지게 되면 이것이 육상 생태계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육상 생태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비어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자체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으나 A와 같이 초식 먹이 사슬로 이동하는 생물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 이것은 수계 생태계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C의 형태가 되게 되면 얘는 육상 생태계에서는 관찰될 수 없고 수계 생태계에서 특이적으로 관찰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것도 수계 생태계라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수계 생태계의 특징이 되게 되면 얘는 굉장히 특이적인 경우가 되게 됩니다. 얘는 언제만 가능하냐면 생산자의 지위를 담당하는 생물이 식물성 플랑크톤이고 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번식 속도가 혹은 정식 속도가 너무나 빠를 때 그래서 얘는 너무나 빠르게 정식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먹이니까 먹이량이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가 되니까 자기보다 더 큰 1차 소비자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단 생물 양 피라미드에서는 가능하지만
에너지 피라미드라든지 혹은 개체수 피라미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물양 피라미드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특이적인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계 생태계이면 무조건 이렇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특이적인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 등장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단 얘는 육상 생태계에서는 관찰될 수 없고 수계 생태계에서만 관찰될 수 있습니다. 1번에 산림 생태계는 A에서 C 중 A에 가장 가깝다. 일반적인 산림 생태계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2번에 C에서는 생산자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참이다. 3번에 B는 해양 생태계이다. 해양 생태계와 같은 수계 생태계를 이 세 개 중에서 고른다라면 이것이어야 됩니다. 4번에 1차 소비자의 영양 효율이라 해도 되고 에너지 효율이라 해도 되고 A, B가 C보다 더 높다. 여기에서는 생물량에 대한 것이니까 영양 효율이라 해야 되고 얘는 C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라 C가 가장 높은 것이지 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빠르게 증식하게 되면 대부분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에게 동물성 플랑크톤에게 먹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일 때 이런 형태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다. 5번에 C 생태계의 에너지 피라미드도 생물량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로 관찰된다. 에너지는 영양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 에너지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통해서 생태계 밖으로 생물 부분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는 절대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피라미드는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번에 그림은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두 종류의 생태계 가와 나에서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가와 같이 식물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는 뱀을 먹을 때 뱀에 대한 먹이는 개구리만 개구리에 대한 먹이는 메뚜기만 있다라면 이런 형태를 먹이 사슬이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먹이 거물이라 합니다. 나의 경우에 식물이 생산자가 되게 되면 메뚜기는 1차 소비자가 되게 되고 1차 소비자를 먹으니까 개구리가 2차 소비자가 되게 됩니다. 메뚜기를 먹으니까 거미가 2차 소비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개구리는 거미도 먹으니까 3차 소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먹이 거물을 형성하게 되면 하나의 종이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즉 2차 소비자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고 3차 소비자에 대한 성질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먹이 사슬을 형성하는 것보다 먹이 그물을 형성하는 것이 종수도 이거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을 뿐더러 생태계 다양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높다.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안정성은 크다. 따라서 나아가 안정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에 가에서 영양 단계별 에너지량은 개구리가 뱀보다 많다. 영양 단계별 에너지량은 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량과 개체수와 생체량, 생물량은 감소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뱀보다 많다 하니까 참이다. 디귿에 개구리가 사라질 경우 가, 나에서 뱀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가의 경우에는 개구리가 사라지게 되면 뱀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구리가 사라지더라도 뱀이 금이나 쥐를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양성의 의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크면 그만큼 안정하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디귿은 옳지 않다. 리얼에 가가 중금속에 오염될 경우 축적되는 중금속의 농도는 영양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가 되니까 갈수록 농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농축되는 것이 뱀이 되게 됩니다. 뱀이 개구리보다 높다니까 참이 되게 됩니다. 답은 너러이다. 다음 477번 생태계 내의 물질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대부분의 질소는 대기 중의 N2의 형태로 존재한다. 대기의 78%가 N2입니다. 그래서 질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이 대기가 되게 됩니다. 반면 탄소의 경우에는 해양이 가장 많습니다. 워낙 바다가 넓으니까. 2번에 바다의 퇴적암에 축적된 많은 양의 인은 대부분 대기로 빠르게 이동한다. 이는 대기로 기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대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온, 이 이온을 암모늄 염이온이라는 것이지 암모늄 염이온의 형태로 전환되게 된다. 참이다. 질소 순환에 대한 것은 앞에서 세포화할 때 한번 정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번에 생물적, 비생물적 인자를 포함하는 생물지구화학적 순환, 이것이 생지화학적 순환이 생태계의 물질 순환이 되게 됩니다. 에 의해서 일어난다. 참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가 가죠.